그런데 사형을 보고 자랐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내일 저녁 5시에 도망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 게 국군포로 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요 남한하고 제일 먼 곳에 추방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두만강이 보였어요.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밖의 세상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이 안 떠나면 그냥 두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다 가고 저녁에 모여서 아빠가 5시에 저희가 6가족이거든요. 4남매거든요. 이렇게 두 조로 3명씩은 나눠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목적지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도망가고 왔는데 사형을 보고 자라서 아빠가 탈북을 하자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어떻게 사회주의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아빠 저는 김일성 장군님 장군님 초상화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뇌 거예요, 세뇌. 그래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세상을 모른다. 일단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두만강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나는 너희 아빠 없이는 못 산다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사남매가 딸 셋이 아들 하나였고요. 사남매가 일어나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때가 97년 2월 25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탄광촌에서 최초로 저희 가족이 그동안 없어진 가족이 없었거든요. 최초로 탈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 중국에 왔는데 정말 저희는 그 유리 있잖아요. 이런 유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창문이 유리인 거예요. 저희는 막 비닐방 막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변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진짜 흰쌀밥도 우리 풀죽을 먹고 자랐거든요. 풀죽을 먹고 자랐는데 막 흰쌀밥에 빵에 막 이렇게 주는데 바나나도 처음 보고 수박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두만강 건너서 한국의 그 조선족 분들이 구해줘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동생은 변기를 보고 세수를 했어요. 넷이서 모여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세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발 씻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가 근데 탈북에서 보니까 다른 북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만. 그렇게 저희는 차별받고 탈북을 했죠. 그래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남한으로 오려고 배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일본에 큰 할아버지가 살았거든요. 거기 연락이 닿아서 돈을 줬는데 중국어를 못하니까 고장난 배를 산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배를 타고 중국 위에서 한국으로 가다가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정말 그때 제 여동생이 그 배가 가라앉는데 그 뱃머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데 저는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신은 우리를 버렸다. 네.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방으로 먹고 살기 힘들까 막 이러면서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절규를 하는데 그냥 그만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중국 고깃배가 그 마음에 와가지고 막 그물을 던져서 저희를 건져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손 잡을 힘도 없으니까 물을 퍼내느라고 기운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손 잡을 힘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저희를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가가지고 그 배를 봤는데 한 10분도 안 지나서 그 배가 바닷속으로 싹 가라앉는데 그때 저게 조승길이구나. 네. 그래서 또 한 번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또 감옥에 갔는데 또 거기 중국 경찰이 얘들은 한국 가다가 잡힌 애들이어서
북한으로 북송하면 다 사형이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운 좋게 또 풀어줘가지고 위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정말 되게 북한을 탈북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어요. 신영난 때. 옥수수 메달이 없어서 죽어 막 굶어 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맨날 그 북에 있을 때 김일성이 우리 백성들에게 돼지고기와 뭐 흰쌀밥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북한의 사람들은 장군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흰쌀밥에 고깃국 먹이겠다고 밤새 왜 못 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세뇌를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왔는데 글쎄 개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짜 개만도 못한 수령을 믿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뇌에서 일주일 만에 오니까 막 제 동생도 장군님 뭐 초상화 들고 탈북합시다 이랬는데 다들 막 나쁜 놈이라고 금방 이렇게 사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 살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계속 북송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해서 저희가 중국 대사관도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들어가고 청도에 있는 영사관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탈북민들을 어떻게 다 보내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고 북한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과 그러니까 저희 식구 6명이 태국을 향해 출발을 했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엄청 겪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제가 넘었거든요. 가족하고 넘었는데 넘고 나서 헤어졌어요. 부모님이 다 잡힌 거예요. 미얀마에. 근데 그 전날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중국에서 차 사고를 당했는데 신분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전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영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아빠나 너나 둘 중에 한 명이 태국으로 먼저 가서 알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전날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미얀마 국경 경비대가 오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저만 안 잡혔어요. 온 가족이 잡히고. 그때 산속에서 이틀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찾느라고. 근데 미얀마 군인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산을 포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구나.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18살에 출발했거든요. 생일을 그 미얀마 산속에서 보냈어요. 생일을 보내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방콕까지 걸어 내려오게 돼요. 정글을. 대부분 탈북민들이 라오스나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오잖아요. 저희는 힘이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저 혼자 미얀마 태국까지 걸어 내려온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내려와서 그 한인 방콕 연합교회 갔는데 그때 만나신 분이 여기 신상태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거기 그 담임 목사였던 김영식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 19살이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저 북한에서 왔는데 택시비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택시를 타가지고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렸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대사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 택시비 좀 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는데 택시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서기관님이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서기관님이 급히 뛰어나와가지고 그 택시비를 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 살았다. 네. 근데 서기관님이 저를 앉히자마자 부모님 어디서 헤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여기서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서기관님이 그 팩스로 미얀마에 있는 대사관에 그 지도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은 먼저 한국으로 가고 저는 태국에 한 8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태국은
좋아한데 첫 자유를 안겨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태국을 생각하면 늘 그리고 오고 싶은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국외대 중문과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와,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서 한 학기 다니고 학사 공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휴학하고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 나라에 적응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를 악물고 그때 학점이 2.0 이상이 돼야 장학금을 후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중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교환학생 가가지고 북한 유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자신감을 엄청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그 평양외대 그 유학생들이랑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오지탄강 출신이잖아요. 걔들이 만약 북한에서 돈을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정말 쟤 죽여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제가 한국 아오지에서 살 때 아오지탄강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 한 번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 북한 유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서 얘기했죠. 저는 한국외대, 서울외대, 중국어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 그 애들이랑 평양외대가 딱 나오더니 자기는 장군님 은혜로 여기 유학원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평양외대, 서울외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4년 동안 목숨 걸고 배운 중국어예요. 부모님을 살리려고. 근데 이 평양외대에는 막 장군님의 중성심에 나를 이기려고 발표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자연히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근데 걔들이 저를 못 따라오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역사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 선생님이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구려도 다 중국인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중국어를 그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데 제가 나서가지고 왜 이런 수업을 하냐. 왜 니네 중국 공산당 세뇌를 위하게 하냐. 이런 수업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 여기 너희 세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양성을 배우러 왔다.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김일성 종합대학 그 김혁이라는 남자애가 하더니 금영 씨랑은 묘하게 말이 통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밥도 사주고 핀도 사주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금영 씨 저 연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얘가 나한테 고백하려고 이러나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때 얘가 만약 내가 아오지탕강에서 온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애국가가 나오면 꿀컥하거든요. 울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이런 자유를 선물해준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아오지에 있을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맨날 뭐라 하면 반동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라는 날개를 달고 공부를 했는데 나도 북한에서 그 0.001%만 가는 교환학생을 간 거예요. 갔는데 북한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좋아해가지고 막 북한 그 김일성 종합대학 고위급 간부 아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회식 때 앉아있는데 막 얘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동생들이 와가지고 금영씨 대동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막 우리 북조선에 금영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 오빠가 금영씨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진짜 우리 아오지, 우리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오면 이렇게 헐헐 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무시천대만 받다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학기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학교에서 신랑을 만난 거예요.
예,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 저희 신랑이 그 4살 연하였어요. 예, 동아리. 근데 누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23, 제가 27에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대우자동차 임원이셨어요. 예, 임원이셨는데 저에게 아무런 북한에 대한 편견이 없이 저를 딱 봤는데 어느 날 신랑이 자기 부모님 집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를 딱 보고 일주일 만에 저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결혼은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시아버님이 추진을 해서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며칠 날 상견례를 하니까 부모님이랑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상견례가 뭡니까 했더니 그냥 부모들끼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견례 하는 날 까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서 샀거든요. 추리닝 있잖아요. 5,000원짜리 추리닝 입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오늘 상견례인데 안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 해서 그래? 해서 엄마 아빠한테 택시 타고 어디로 와요? 하고 나도 택시 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막 신랑이랑 다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데 전 추리닝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다며? 이러면서 앉았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보고 결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야, 너희 시아버님 뭐 하시는 거야? 해서 좀 몰랐어요 그때. 그럼 몰라? 이랬어요. 그냥 남자친구 그러니까 아빠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상견례에서 저는 이 결혼 반대세!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이 결혼 반대한다고. 23살인데 뭐 먹고 사냐고. 아직 학생인데 그때 2학년 졸업했거든요. 뭐 먹고 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 하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신랑이 그 LG 상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주재원으로 또 페루라는 데로 가게 됐거든요. 페루라는 데 갔는데 그 대사관 축제가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갔으니까. 근데 페루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소나타를 탔어요. 새 소나타를 타고 쫙 갔는데 내리는데 새까만 사람이 무슨 티코 같은 진짜 가다가 설 것 같은 차를 끌고 와가지고 서더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능적으로 북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한 살이었거든요. 돌 지나가지고 이렇게 유모차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따라오더니 그 축제장에서 저를 보고 사모님 신용이에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다들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북한 외교관 하는데 사모님 소리를 들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인생 역전이구나.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북한 외교관이 아버지 출신인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막 혼자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거여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제가 신랑 따라 주재원으로 페루도 가고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대학교 때 또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거든요. 호주로 왔는데 애들을 더 좋은 한국에서 키우자 하고 호주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회계사라 영주권을 받고 신랑이 의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랑 뒷바라지를 해야지 하고 스시 가게를 낸 거예요. 냈는데 이 스시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신랑 보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신랑은 회계사였고 의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설득했죠. 의사 되면 계속 이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사업하자. 그렇게 사업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호점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매출이 100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여동생, 남동생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남동생, 여동생 데리고 오니까 또 여동생의 친구도 오고 또 제 아시는 지인들도 오고 그래서 저희 가게는 남북한이 아예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영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남쪽 사람들이 착해요. 다 도와줘요. 그리고 좀 젊은 애들이 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어머니 뻘 아니냐. 북에서 와서 영어를 못 배웠어. 정말 고생하던 분들이야. 좀 도와줘. 그렇게 1년을 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진짜 북한에서 김일성 그 평양의 1%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99%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북한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가게를 오픈해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자기 가게를 오픈하라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다 잘 살아야 우리가 힘이 되고 그게 국력이라고. 그러면서 탈북민들한테 가게를 이렇게 한 4개 정도 내줬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자기 가게를 내서 뭐 20억짜리 집을 2채씩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왔을 때 통일이 되면 어려워.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내모이면서 통일되면 정말 두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통일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제가 가게를 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국인을 다 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이게 재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 천문학적 그런 숫자를 내밀어도 저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란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호주에서 북한에서 오는 탈북 가족이 한 8가족이 되거든요. 지금 또 오면 한 10가족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가게를 내줬어요. 내주고 또 6월에도 또 새로운 탈북민이 가게를 오픈하거든요. 해주면서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서 애들 키우고 돈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한국 가서 써야 그게 애국이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선샤인 코스트라는 곳이 우리 집은 위쪽인데 한국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착하고 탈북민 부르고 제 유튜브를 보고 한국인들 오고 이러면서 한인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신대성 목사님도 성결교회잖아요. 거기 또 성결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많은 분들이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제가 탈북민들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통일이 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과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조금만 끓여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정말 이 대국 속에 이렇게 눈치 보며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갈라져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대국들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통일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인구 1억이 넘어서 정말 우리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 민족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하고 받도록 하겠는데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질문 받으시죠? 잠시만요. 일단 태국의 김현아 주니어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가정 생활과 이탈 후의 가정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가정 생활이요? 예. 북한에서는 가정 생활이 가족들하고 못 있어요.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요. 그냥 맨날 아빠는 탄광에 가 있고 엄마는 일 나가고 저희 어린애들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4살 우리 언니가 유치원 4살 때 갔거든요. 만 4살인데 그때 저희 그러면 남동생이 아마 몇 개월 안 됐죠. 한 6개월, 7개월 된 그 애를 뭐 2살, 1살, 7개월 된 연년생으로 낳았으니까 집에다 두고 일을 나가요. 그럼 4살짜리 저희 언니가 유치원에서 있다가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입에 가득 채워놓고 집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안에 있던 밥을 우리 입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 땡볕에 저희 남동생이 뭐 기저귀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기지도 못한 애를 그냥 이렇게 멍석 같은 데 넣으면 우리 둘이서 살았다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언니가 점심 때면 입에 밥을 물고 오겠구나. 우리 언니도 배고픈데.
입을 가득 자기 밥 안 먹고 가득 물고 손에 이렇게 밥을 들고 와요. 그게 생활인데 부모의 사랑을 받겠어요. 예, 네. 처참했죠. 예, 들으면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자가 있는데요. 저기 캄보디아 지회 김대윤 자문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굳이 나누자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자유죠. 예. 제가 평등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평등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왔을 때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출발이 탈북민이었어요. 지금 북한에 오니까 무슨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저는 아오지 수저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알고 보면요, 금수저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사진을 보냈었는데 제가 북한에 아오지로 간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 메이지 대학 나오셨고 할머니가 도쿄 음대를 나오셨고 강원도에서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저 부잣집 손녀였어요. 저희 아빠는 부잣집 그 손주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땅을 다 몰수하고 아오지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평등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불평불만하지 마라. 네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항상 그 푸스킨 그 시를 저에게 줬어요. 인생이 너를 그거 있잖아요. 삶이 너를 노여하지 마라. 뭐 이런 시를 항상 줬어요. 인생은 불공평해요. 예.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늘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말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탈북을 선물해 주신 우리 아빠 엄마에게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준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예. 저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평등보다는 자유죠. 이 자유를 선물한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 진짜 여권 들면 울컥울컥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끔 여권 들고 가다가 막 울컥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몇십 년을 지금 중국 미얀마 태국 그 어린 나이에 그 국적을 얻겠다, 그 자유를 얻겠다고 대한민국까지 갔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자유를 줬는데 뭐가 불만이겠어요. 예. 예,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자가 있으실까요? 채팅방이나 아니면 지금 이 현장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상규 위원님. 네, 저는 우리 최 의원님하고 같이 똑같이 21기 이렇게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백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가본 적 없고 북한은 어려서 얼굴이 빨갛고 얼굴에 털이 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배우고 자란 지금 만으로 63세의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셔서 자유시장 경제를 진짜 만끽하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북한은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말씀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이 땅이라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회주의를 또 이북의 김정은 체계를 동경하고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신념의 문제잖아요. 겪어보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딱 일주일만 판문점을 그냥 개방해.
갈론 가고 내 얼른 내려오게 하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희가 몸으로 저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웠잖아요. 예. 몸으로 배운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되고요. 책으로 배우면 그런 나라,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하다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일을 안 해요. 왜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배급은 똑같아요. 바보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왜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 시장, 예, 여기 자본주의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지구상에 공산국가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들이 인권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통일 원하지 않아 할 때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통일되면 우리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가 말해도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입을 닫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뭐 제가 이렇게 뭐 타는 차,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한테 다가와요. 애국가도 다르게 다가오듯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실 때 갑자기 친구들 생각하면 내 친구들은 살았을까? 걔들은 왜 이걸 못 마시지? 그 북한이 추종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이래도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추구하면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냥 판문점을 개방하자. 갈롱 가고 올롱 내려와.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기 질문을 보니까 태국의 주니어 학생이네요. 네. 박서연 학생이 질문을 줬습니다. 최금영 자문위원님의 이야기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영향이 미치기를 희망하는 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줬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도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오지라는 수조를 들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저보다 우리우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근데 저를 보고 힘을 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댓글에 보면 저는 유튜브에 악플이 없어요. 다 저를 보고 힘을 얻는다. 이번에 인간극장 나갔을 때도 18살의 부모를 위해서 미얀마 태국까지, 중국에서 미얀마 태국까지 걸어 내려가고 또 그 불리한 출발선이었잖아요. 탈북민이란 출발선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저는 인생은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하라고. 도전해. 예. 그 많은 나라를 다녀. 저 진짜 많은 나라를 다녔거든요. 다녀. 정말 중국 여권 가지고는 갈 나라가 되게 적어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그냥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저희한테 준 그런 혜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밥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또 유튜브를 안 하는데도 계속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금영 위원님께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강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인간극장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정생활을 잘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먹고 살만해요. 네.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요. 상가도 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근데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랑이랑 안 맞는 게, 신랑은 저희 뭐 시댁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네.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뭐 도움을 크게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신랑은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저랑 나가면 신랑이 느려요. 너무 느려. 예, 뭐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뭐 호텔도 뭐 삼성급도 좋고 막 이런데, 신랑은 또 좋은데 뭐 5성급에 자겠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공항에서 올 때 제가 호텔비 아깝다고 사우나, 그 공항, 인천공항 그 밑에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둘이 싸워요. 아니 왜 이 고생을 하냐고, 그냥 저 앞에 호텔 있는데 거기가 자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여기 뭐 15,000원이면 한 사람당 2만 원이면 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고생하고 자라서 뭐든 아끼려고 하고, 예, 요금도 모르거든요. 예, 이렇게 정말 소박해요. 저는 옷 살 때도 제가 가격을 정해요. 이 옷은 내가 한 5만 원이면 살 거야. 근데 10만 원 넘어가면 안 사.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차이, 신랑. 예. 그러니까 신랑은 그래도 좀 즐기자. 신랑 말도 맞아요. 근데 항상 몸에 배겼어요, 그런 게. 근데 또 나만 됐을 때는 되게 팍팍 쓰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해.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신랑은 좀 이렇게 곱게 자라다 보니까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추진력 이런 게 말을 해도 안 해요. 네. 이제 오늘도 장비 그 새로 오픈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 6월 5일 날 오픈인데, 냉장고 뭐 이런 거 장비 제가 오기 전부터 확정하자는데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내가 이걸 해야 강연을 할 것 같아. 앉아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처럼 전투적으로 안 살아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전투적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보면 그게 답답해서, 그래서 신랑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고요한 내 삶에 폭격기가 한 대도 아니고 꽉 채워가지고 그냥 폭탄을 퍼붓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가끔 신랑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런 문화 차이가 많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분 유튜브로 보니까 아주 미남이시더라고요. 네, 착하고 미남이죠. 그러니까 살죠. 예,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기 태국 준유의 안향리 학생인데요. 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탈북민을 만났을 때 네.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그냥 요배지, 그냥 예, 친구 그냥 그대로. 예. 뭐 탈북민이라고 다른 게 없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예. 탈북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남과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방공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간첩 아니야, 너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상처를 받는데, 그때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냥 우리 좀 같이 좀 살자. 나도 그냥 이 세상 한번 와서 가는 인생인데 우리 그냥 사이좋게 살면 안 될까?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편견 없이 그냥 편견 없이 받아주면 똑같아요. 네, 그러면 서로가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최금영 위원님 강연을 들으면서 감명 깊게 들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유와 네. 그리고 지금 질문창, 채팅창을 봤는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지금 더 이상 질문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최금영 위원님 유튜브 채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 바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사정도 그렇고 방송 장비도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된 점, 그리고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예, 오늘 이 최금영 위원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막 김대윤 캄보디아 지회 김대윤 자문위원님이 질문을 또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요?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탈북민이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지금 북한하고 영상통화도 해요. 네. 영상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그 핸드폰이 가지고 가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저는 전쟁 뭐 이런 전쟁이 나오고 이런 통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을 휘둘러서 우리 한민족들이 좀 통일이 돼서 육로로도 다니고 비행기에 배 타고 다니지 말고 육로로도 다니고 그게 꿈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제 유튜버스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진 회장님 앞에 나오셔서 그러면은